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꿈꾸는 다락방, 지은이 이지성, 발행 차이정원입니다. 꿈의 위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다. 꿈보다 생존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던져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이지성이 성공학의 기본 공식인 R은 VD를 통해 다시금 꿈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저자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월트 디즈니, 스티븐 스필버그, 짐 캐리, 아놀드 슈워제네거, 손정희 등 성공이라 불리는 자신의 목표를 꿈으로 이뤄낸 사람들이 꿈을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고 열망했는지 이야기하며 꿈에 대한 동기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잊고 있던 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나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타인에 의해 혹은 내면의 부정적인 자아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던 꿈이 사실은 위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그 꿈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희망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꿈의 공식, R은 VD. 이 책은 성공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다. 가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합격한 자와 낙방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등. 즉,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뉜다. 그렇다면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그 요인을 노력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연 노력이 결정적인 요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 것 다 놀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유명세까지 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노력이 성공의 제1원인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나이인데 당신보다 10배, 20배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만일 노력이 제1원인이라면 그들은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즉, 당신이 하루에 2시간 일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20시간 또는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이게 궁금했나 보다. 벨은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였던 라이스가 발명한 전화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라이스의 전화기는 벨의 전화기보다 무려 15년 앞서 제작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벨이 발명한 전화기와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휘파람 소리만 전달할 수 있었을 뿐 사람의 목소리는 전달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벨과 라이스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벨은 성공했고 라이스는 실패했다. 마침내 벨은 라이스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냈다. 라이스의 전화기는 전극을 제어하는 작은 나사 하나가 1000분의 1인치쯤 빗나가 있었다. 벨은 나사를 제대로 맞춰보았다. 그러자 사람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순간 벨은 커다란 의문에 사로잡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0분의 1의 실수를 저질러야 할 사람은 저명한 물리학자 라이스가 아니라 농아학교 선생님 출신인 자신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왜 라이스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한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진 벨은 해답을 얻기 위해 자신과 라이스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벨은 답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었다. 벨과 달리 라이스는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믿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명인 에스테 로더는 벨이 말한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시각화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젊은 시절 에스테 로더는 부자 동네 어느 미용실에 들렀다가
한 부잣집 마나님에게 모욕을 당했다. 어머나, 블라우스 좀 봐. 너무너무 예쁘고 우아해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사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가 자네가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자네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손도 대지 못할 텐데 라는 핀잔을 들었던 것이다. 에스테 로더는 대꾸도 못한 채 울면서 미용실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자존심만은 대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앞으로는 죽어도 누구도 나에게 가난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 거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맹세에 맹세를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에스테 로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했고 마침내 성공을 불러들이는 내면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 결과는 당신이 아는 대로다. 부잣집 아줌마의 모욕을 받던 처지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의 주인이 된 것이다. 에스테 로더는 자서전에서 성공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테 로더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씩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곤 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라 칭했고 에스테 로더가 시각화의 힘이라고 부른 그 힘을 이 책에서는 공식 R은 VD라고 부른다. 이것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생생하게, vivid, 꿈꾸면, dream, 이루어진다, realization. 사람은 생생하게 꿈꾸는 그대로 된다. R은 VD 공식의 유래. R은 VD 공식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유럽에서 R은 VD 공식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사한 사람이 있었다. 나폴레옹이다.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전술 전략의 천재다. 카이사르, 칭기즈칸의 버금가는 전쟁 영웅이다. 이 위대한 사람이 전쟁에 관해서 남긴 인상적인 말이 있다. 전쟁, 그것은 상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다. 나폴레옹은 성공의 천재이기도 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관학교에 입학한 조선인이 일본 천황의 자리에 올라 서구 열강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고 가정해보라. 나폴레옹이 바로 그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프랑스 식민지 코르시카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유럽 대륙의 황제들을 자신의 발밑에 꿇어 앉혔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이 성공에 대해 남긴 말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이 임박해지면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전쟁을 상상했다. 나폴레옹 연구 권위자 중 한 사람인 막스 갈로의 표현에 따르면 전쟁을 명상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상상 속에서 모의 전쟁을 치렀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며칠씩 계속되는 상상 전쟁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거둘 때 비로소 종료되었다. 나폴레옹은 식민지 출신이라 프랑스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의 군대는 물자와 무기는커녕 군복과 군화지급마저 변변치 않아 누더기 군단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반면 그와 대치했던 유럽의 장군들은 국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나폴레옹이었다. 전쟁을 실제로 준비했던 유럽의 지휘관들이 결코 아니었다. 나폴레옹은 R은 VD 공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필자는 한때 그가 성서에서 배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성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책이지 자기 개발 서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나폴레옹이 유년 시절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R은 VD 공식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시절 음악이나 체육 실기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교육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경우 잠재력이 발휘돼서 평소보다 몇 배 뛰어난 실력이 나온다고 한다. 단지 마음으로 생생하게 꿈꾸는 것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몇 배나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음악이나 체육 실기 시험에만 통하는 것일까? 아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이 매일 매 순간 예뻐지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들이 그 마음에 반응해서 외모를 실제보다 몇 배 돋보이게 만들어준다. 학생이 이해력과 집중력이 나날이 높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 매 순간 생생하게 그리면 두뇌가 그 간절함의 영향을 받아 점점 천재적인 두뇌로 변화한다. 셀즈맨이나 자영업자가 고객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상상을 매일 매 순간 진심을 담아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밝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금은 감히 꿈꾸기조차 두려운 그런 삶도 이미 선물로 받았다고 믿고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꿈꾸면 언젠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기적처럼 주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꿈꾸는 법을 잊어버린다. 10대 시절에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취직 때문에 힘들어하며 사회에 나와서는 일과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 쌓여 지낸다. 마음을 다해서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는 시간은 아예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라며 소극적으로 임한다. 이러니 인생이 풀릴 리 없다. 마음이 미래로 향해야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꽉 막혀 있으니 안 되는 생각, 안 되는 행동만 나오고 삶은 서서히 벼랑 끝으로 치달아 가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유년 시절의 경험을 단순한 추억으로 묻어두지 않았다. 그는 음악이나 체육 실기 시험에 적용되는 상상력의 힘이 인생의 모든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불리한 현실적 조건을 보는 대신 언제나 마음속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위대한 미래를 보았다. 비록 그리 좋지 않은 성적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는 수석 졸업생들을 제치고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다. 또 식민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황제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고 반역죄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위대한 영웅이 되어 감옥문을 나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았다. 그러나 후일 자신의 꿈대로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전과 달리 자기 자신의 믿음보다는 권력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위인들은 모두 나폴레옹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위인들의 공통점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렇듯이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링컨을 생각해보자.
그는 수천 년간 내려온 악습인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만일 링컨이 꿈 대신 현실을 보았다면 과연 노예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부의 격차를 변화시킨 VD 사례. 꿈 투자로 집 사는 막강 꿈테크. 인터넷 서점 독자 서평에 실린 경험담이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은 다가오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이사갈 비용조차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는 책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앓은 VD 공식을 실천했다. 얼마나 절실했던지 글 VD, 사진 VD, 소리 VD는 물론 동영상 VD까지 했다. 그가 그리는 꿈속의 집은 다락방이 딸린 아늑한 곳이었다. 그는 현재 자신이 꿈꾸던 바로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또 다른 사례 역시 인터넷 서점 서평에 올라온 독자 경험담이다. 그는 원룸을 얻고 싶은데 돈이 전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그런데 방이 비어있지 않았다. 물론 돈도 없었다. 그는 그 원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 벽에 손바닥을 대고 간절히 꿈꾸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얼마 뒤 실제로 그곳에 입주하게 되었다. 친척이 빌려갔던 돈을 갚았고 집을 구할 돈이 생기자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공인중개사가 그가 그토록 간절히 VD했던 집을 소개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VD로 간절히 원하던 직장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은 되지 않지만 VD를 해서 원하던 집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소박한 VD 사례와 더불어 가장 많이 등장했다. 아마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가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VD도 R이 될 수 있을까? 평범한 서민이 강남에 위치한 100평짜리 고급 빌라에 사는 꿈 말이다.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다. 그 VD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물론 10년 이상 그 빌라를 살 수 있는 돈을 꿈꾸면서 실제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벌여 성공하거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강남 고급 빌라촌에 많이 살고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집을 선물 받거나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을 위해서라면 100평짜리 빌라든 10층짜리 건물이든 기쁘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재벌 친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실제로 평범한 서민이 그저 상상만 열심히 해서 강남 부촌의 100평짜리 고급 빌라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R은 VD 공식을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상상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상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주로 소박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상상만으로는 어렵다. 일례로 노트북 한 대를 마음에 그려서 얻는 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노트북 대리점이나 삼성전자 같은 노트북 제조 회사는 어떨까? 단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어떤 4차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럼 노트북 대리점이나 제조회사 같은 거대한 사업체들은 마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트북 대리점이나 제조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절실하게 꿈꾸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간절하게 꿈꾸고 또 그 능력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말로 살고 싶은 그런 집이 있는가?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드림하우스 말이다. 그 집의 세부적인 모습을 노트에 적어라. 꿈의 사진첩을 만들어라. 그것을 보면서 VD를 하라. 실제로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꿈꾸는 다락방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출간된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RNVD 공식은 이 책의 핵심이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또는 자주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론다 번의 시크릿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크릿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서술된 RNVD 공식을 활용한 많은 사례들이 말해주듯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식을 넘어서 진리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나 꿈을 정말 그것이 내 모습이 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꿈꾸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저자는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생생하게 꿈꾸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사진, 동영상, 장소, 글, 소리 등을 이용해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꿈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매일매일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하면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생생하게 꿈꾸는 것을 매일매일 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5분 이상 생각을 지속하는 자체가 여간 쉽지 않더라고요. 커다란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간절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생생하게 꿈꾸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자도 자신의 현재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큰 꿈에 도달하려면 자신의 철저한 노력도 함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 버렸는데 이 책을 통해서 잊고 살았던 나의 꿈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직은 꿈꿔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어떤 목표든 어떤 분야든 각자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